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공격하자 미군도 이란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유타주에서 발생한 코튼 우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절반 지역에 다음 주 올여름 들어 가장 강력한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뉴욕주에서 일가족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방법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체포하는 이민당국의 단속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미군이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란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가 이 소셜 미디어에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부 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란이 현지 시간 25일 일방향 공격 드론을 이용해 에버 러블리호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보관 기지, 또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전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 러블리호를 공격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할 때만 안전한 통항이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선박들을 상대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피격 사건 직후에 국제 해사기구 IMO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을 하루 만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은 지난 14일 종전 양해각서가 타결된 뒤 12일 만입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들을 향해 최소 4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면서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곧 알게 될 거라면서 구체적인 대응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양해각서가 발효 중인 만큼 당장 군사행동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조금 전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는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으로 영구적으로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이 군사행동을 재개한 만큼 당장 다음 주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향후 실무 협상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타주에서 발생한 코튼 우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화율은 0%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립기상청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확산 위험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며 해당 경보는 토요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I'm issuing an executive order that temporarily expands the authority of our state forester to restrict fireworks across the state of Utah through July 5th. 한편 코튼 우드 산불은 지금까지 7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 절반에 다음 주 올 여름 들어 가장 광범위한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부에서 중서부, 북동부 지역까지 수천만 명이 주요 또는 극심한 폭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강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 때문에 며칠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세인트루이스, 댈러스와 내슈빌 등 주요 도시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화씨 100도에서 110도, 섭씨 38도에서 43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서부 지역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유타주 등에서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겹치며 산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워싱턴주 위드비 아일랜드의 한 주택가에서 불법 보관된 폭죽이 폭발해 5명이 다치고 주택 2채가 파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일어났으며 수사당국은 집 안에 보관돼 있던 700파운드, 약 318kg의 폭죽에 담배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소방관 3명과 주민 2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주택 한 채도 파손됐고 파편은 주변 주택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다며 용의자 파악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선 일가족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메카닉빌의 한 주택에서 여성 2명과 10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을 이용해 고의로 약물을 투여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60대 할머니가 딸과 손주 등 4명을 독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I will say that there is recovered evidence inside the apartment to indicate intentional poisoning to include numerous prescription and over-the-counter medications. 또 일부 피해자에게서는 흉기에 의한 상처도 발견됐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 사회보장 혜택을 은행 계좌 없이 받는 수혜자들이 사용하는 정부 지급용 직불카드의 발급 은행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연방재무부는 기존 코메디카 은행 대신 피프스 서드 은행이 해당 카드 프로그램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존 카드 이용자는 약 3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카드를 사용 중인 수혜자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새 카드 전환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당국은 새 카드가 오기 전까지 기존 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혜택 지급 일정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법원 체포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진됐다며 미국 전역에서 효력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민자들이 체포를 우려해 법원 출석을 꺼리게 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한 이민자들에 대한 ICE 체포는 전국적으로 중단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약 100만 채에 달하는 아파트 임대료가 동결됐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 1년과 2년 임대계약 모두에 대한 임대료 동결안을 7대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로 뉴욕시 전체 아파트의 40% 이상에서 임대료 인상이 중단되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핵심 공약이 취임 6개월 만에 현실화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를 뉴욕시 세입자들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운영비 상승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뉴욕의 주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월드컵 응원전에서 총격범을 제압하려다 총상을 입은 50대 남성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56살 루이스 로메로는 지난 18일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 응원 행사 도중 총격이 발생하자 범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로메로는 가족을 지키고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어 동맥까지 손상됐지만 수술을 받은 뒤 현재는 퇴원해 회복 중입니다. 가족은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당분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개설해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인 19살 앤디 로드리게스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로드리게스는 보석금 $100만 책정된 채 구금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공원 일대에서 노숙자 야영지 정비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근 피코 유니언과 한인타운으로 노숙인이 늘고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올림픽 경찰서는 최근 주민회의에서 당국의 대대적인 메가더파크 정비 이후 올림픽 관할 지역에서 처음 보는 노숙인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도 쓰레기 증가와 치안 악화를 호소하며 추가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시 당국은 메가더 공원 청소 작업은 노숙인 강제 퇴거가 아닌 환경 정비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한인타운 노숙자 청소와 환경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단체들은 주거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픈 AI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GPT 5.6을 일부에게만 먼저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정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전면 공개하기에 앞서 일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만 먼저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GPT 5.6은 제한된 협력사 20곳에게만 우선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최첨단 AI 모델을 전략 자산으로 보고 출시 과정까지 개입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출 제한 등 첨단 기술 통제 정책을 강화해왔지만 이번처럼 인공지능 모델 출시 단계부터 공개 방식에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 피해 규모가 점점 늘어 집계된 사망자가 이틀 만에 900명을 넘었습니다. 유엔은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은 전쟁터만큼 참혹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지진 발생 이틀째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북부 항구 도시 라구아이라에는 규모 7 연쇄 광진 충격에 곳곳에서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틀 만에 사망자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에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상자 수도 3,360명으로 증가했고 이재민 수도 4,000명을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 589명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자가 300여 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군병력과 해외 구조대원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Amor, que te puedo decir, un desespero. Quisiera saber dónde está mi niño, si está atrapado o está por ahí un refugio. De verdad, estoy desesperada. 비공식 실종자 추적 웹사이트에는 4만 6천 명 이상이 실종자로 등록됐습니다. 사상자가 폭증하자 미처 이송하지 못한 시신이 길거리에 임시로 눕혀진 모습이 포착됐고 병원 시설이 부족해 부상자들은 실내 병상이 아닌 병원 앞마당 흙바닥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민들도 여진과 추가 붕괴 우려로 실내에 머물지 못하고 길거리와 공원, 광장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구조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서방의 제재로 경제가 무너져 구조 작업을 벌일 기본적인 중장비조차 부족한 탓입니다. Hemos solicitado ayuda internacional, nuestros mejores deseos, toda la esperanza y todas las oraciones puestas por la vida de los venezolanos y de las venezolanas.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사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이 캘리포니아도 지진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진 전문가 루시 존스 박사는 베네수엘라 지진 단층이 캘리포니아 샌안드레아스 단층과 같은 주양이동 단층이라며 유사한 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샌안드레아스 단층 남부 구간에서 파열이 발생할 경우 LA 동쪽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가장 강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안 액상화 현상으로 진앙지에서 멀리 떨어진 LA 분지 일대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스 박사는 고층 건물과 노후 건물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남부에 아직 내진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건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어제 플러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76주년 한국전쟁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어제 플루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제76주년 한국전쟁 기념식을 열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행사에는 미군 관계자와 오렌지 카운티와 LA 지역 정치인, 유엔 참전국 외교단,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식과 참전용사 및 후손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아리랑 합창단의 공연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통합 출범 전날인 12월 16일까지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 자격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은 마일리지 적립과 스타 얼라이언스 라운지 이용, 우선 탑승 등 기존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타일런스 마일리지 항공권 사용 기한은 항공사마다 달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해링턴 스퀘어 과천 분향 설명회가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선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특징과 시행사인 효성중공업에 대한 실적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2029년 10월 입주 예정이며 오는 29일 오후 5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부에나 파크에서 2차 설명회가 열립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이 주최한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관계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한미동맹 결의안의 의미와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헌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친한파 정치인으로 활동한 고 찰스 랭글 전 연방하원 의원을 추모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관련 수사를 받던 30대 한인 남성이 도주 끝에 멕시코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가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혐의 7건으로 체포됐다 추가 수사로 석방됐지만 전자감시 장치를 제거한 뒤 애리조나를 떠나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현재 마리코파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보석금은 $20만 책정됐습니다. 남아공전을 마친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패배 원인을 모르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점수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았는지 해명은 없었습니다. 과달라라에서 이정찬 기자입니다. 악몽 같은 남아공전 패배 뒤 곧바로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로 돌아온 선수들 얼굴엔 전날 밤의 충격이 여전했습니다. 대부분 무거운 표정으로 훈련을 시작했고 홍명보 감독은 하루가 지난 지금도 졸전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2024년 아시안컵 때처럼 팀 내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월드컵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팎으로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은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다른 조 상황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홍 감독은 32강행 희망을 버리지 않고 팀을 재정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남은 거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또 만들어야죠.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달라라에서 SBS 이정찬입니다. SBS가 주최하는 2026 우메켄 마제스티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최종 우승자가 이번 주말 가려집니다. 이번 결승에서는 첫 출전 만에 결승에 오른 수잔 킴 선수와 2023년 대회 준우승자인 수잔 차 선수가 챔피언의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풍부한 대회 경험과 탄탄한 실력을 갖춘 수잔 차 선수,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앞세운 복병 수잔 김 선수의 대결은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2026 우메켄 마제스티 레이디스 챔피언십 결승전 경기는 내일 밤 디렉TV SBS HD 채널 2080과 스펙트럼 채널 1483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28일 일요일에는 SBS 라이프 S, SBS 스타 18.2, 그리고 디렉TV SBS 플러스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네, 한국 소식입니다. 이른바 매관 매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으로서 책무를 외면하고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각종 청탁을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6,480만 원 추징과 함께 나토 3종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끄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이렇게 금품을 제공한 건 김 씨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수수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 적용으로 최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김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형량을 듣곤 찌푸린 듯한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힌 반면 특검팀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SBS 안지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기업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심이 쏠리는데 관건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입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입니다. 반도체는 호남, AI 데이터 센터는 충청과 강원, 피지컬 AI는 영남 등 지역 거점 투자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같이 노력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명하는 자리인데 아마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겁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부터 패키징까지 전 공정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수도권 밖에 대규모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가 들어서는 만큼 인프라 구축이 최대 과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인 팹 한기엔 원전 한기 생산량에 맞먹는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고 공정 특성상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호남은 전력 자립도가 200%가 넘어 남는 전기가 많지만 생산 설비의 절반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날씨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천연가스 발전과 그다음에 노후원전의 재가동 이런 거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반도체 공장은 안심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고급 인재 확보도 숙제입니다. 평택과 이천 등 경기 남부가 취업 남방 한계선으로 불리는 만큼 인재를 불러 모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협력을 하든 대학학과를 만들든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의 대학과 이제 연계를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고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비롯한 협력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도 성공의 관건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전력 등 인프라 설비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고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just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상의 국가기관, 교권보호국이 나온 드라마 보셨나요?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교권을 지켜줄 전담 조직을 신설하자는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에는 이런 기관이 있을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입니다. 포문은 경기도 교육청이 열었습니다. 이른바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식화했고 교육부도 전담부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확인해 보니까 드라마처럼 외부 기관이 학교에 출동해 교권 침해 학생을 직접 처벌하는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가장 닮은 게 프랑스 기동보안팀입니다. 2년 전 히잡 착용 문제로 학생과 말다툼한 교장이 살해 협박에 시달린 게 제도 신설 계기가 됐는데 학교의 교권 침해를 포함한 중대 위기가 발생하면 당국이 최대 48시간 안에 전문 인력을 급파해 학교가 안정될 때까지 처리를 지원하는 시기입니다. qui permettra aux établissements qui sont en difficulté de prendre en charge pendant un temps assez long la difficulté est destiné à rassurer les enseignants et les équipes éducatives. 일본은 스쿨 로이어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산 제한이나 번잡한 결제 절차 없이 교사가 전화나 메일로 요청하면 곧바로 변호사 법률 상담과 사건 대응이 시작됩니다. スクールロイヤーが助言者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実際に学校教育委員会側の代理人として 우리나라는 2023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 교사가 또 다른 고통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가 대부분이라고.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방향은 즉시 처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입해 학교를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 교권 보호의 핵심은 응징의 강도가 아니라 교사가 절차에 지치지 않고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빠른 지원 체계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경환입니다. 이번 주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